안녕하세요. AI Based Control System 7주차 Overview of MPC 리니어 모델 파트 1 스터디 발표를 진행할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박시연입니다. 앞서 6주 동안 진행되었던 PID 제어 스터디에 이어서 이번 7주차부터는 PID의 다음 새로운 토픽인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 분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첫 번째 발표이기에 앞으로 진행될 MPC 스터디 발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 용어와 개념 그리고 개괄적인 MPC 작동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식에 대한 예시가 포함된 MPC에 대한 설명은 다음 파트 2 스터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스터디를 통해 처음 MPC에 대해 공부하고 스터디 발표를 준비한 만큼 다음과 같은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여서 오늘 스터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MPC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제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어란 어떤 시스템의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상태인 레퍼런스에 도달하도록 입력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세스 결과로 나온 아웃풋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컨트롤 시그널, 즉 프로세스의 인풋 값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어기 설계의 핵심 목적은 시스템의 출력이 목표값이 되도록 입력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NPC도 해당 피드백 제어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후 NPC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어의 3요소는 파란색 부분의 컨트롤러와 초록색 부분이 액추에이터, 주황색 부분인 센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제어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할 것은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스템에 도달해야 할 목표 상태 또는 원하는 출력값인 레퍼런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고정된 단일 값인 setPoint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인 궤적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주행해야 할 경로와 같이 시간에 따라 목표값이 연속적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피드백 제어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는 제어 대상이 설정된 목표값, 즉 레퍼런스 값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제어 입력을 줄지를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스템 출력값 y와 목표값 r을 비교해서 그 차이인 오차 2를 계산하고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제어 입력 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제어 시스템의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전 스터디 시간에 다뤘던 PID 제어기부터 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LQR 그리고 조금 뒤에 설명드릴 MPC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인 플랜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액추에이터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액추에이터는 컨트롤러가 계산한 정기적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제어 신호를 받아서 이를 실제 물리적, 기계적 입력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히터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면은 앞서 컨트롤러가 목표 온도와 현재 온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여서 히터에 얼마나 전력을 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명령은 예를 들어서 0에서 10V 사이의 아날로그 전압신호처럼 숫자로 표현된 전기신호로 이를 액추에이터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액추에이터가 이 제어 신호를 받아서 히터 코일에 전류 전압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면서 발열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발열량은 건물 시스템의 열수지 모델인 즉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고 이 프로세스는 공급된 열과 연소시 등의 바탕으로 물리법칙에 따라 출력값으로 실내 온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즉 액추에이터는 전기 신호를 열로 바꾸는 단계이고 프로세스는 열에서 온도 변화 단계로 각각에서 물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는 시스템의 출력, 즉 실제로 시스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측정값은 다시 컨트롤러로 전달되어서 제어 오차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피드백 제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와 각 구성 요소들의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스터디의 핵심 주제인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 줄여서 MP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해당 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어 기술별 영향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총 12가지 제어 기술에 대해서 해당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 결과 전통적인 PID 제어는 여전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100%의 높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표준 제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주목할 기술은 MPC인데요. PID 다음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통해 중요한 제어 기술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제어 이론인 최적 제어는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제어 입력을 수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비선형성을 갖고 있거나 입력과 상태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는 등 복잡한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해석적으로 최적 제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단순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실제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해석적이라는 것은 명시적이고 수직적으로 정확히 표현된 해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델 예측 제어가 등장하였는데요. 이는 해석적인 해 대신에 근사적인 수치 최적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제약과 시스템의 복잡성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는 이름에도 나오는 이 모델 기반 제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PID 제어는 모델 풀이 방식이었습니다. 즉 시스템의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학적 모델이 없이 입력과 출력의 오차만을 기반으로 제어 신호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MPC는 이와 달리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미래 동작을 예측 가능하고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제어 입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의 모델을 활용하는 제어 방식을 모델 기반 제어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설명드릴 MPC는 이러한 모델 기반 제어 방식 중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모든 제어 기술이 컨트롤 시그널을 적절하게 계산을 하여서 이를 프로세스 인풋에 넣고 그 아웃풋이 우리의 제어 목표 값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PC도 제어 기술 중 하나이기에 해당 개념이 적용이 되고 다음과 같이 클로스드 룹 컨트롤에서 피드백을 기반으로 인풋 값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MPC의 특징은 컨트롤러가 제어 대상 프로세스 모델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여서 특정한 제어 입력을 가했을 때 시스템이 미래에 어떻게 동작할지를 예측하고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최적의 제어 입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한다는 점에서 모델 예측 제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PC의 구성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PC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클로스드 룹 컨트롤 구도를 따릅니다. 지금은 앞으로 MPC 컨트롤러의 원리를 설명드릴 때 헷갈리지 않도록 MPC의 핵심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옵티마이저, 블렌트,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주황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컨트롤 오브젝티브는 앞서 설명드린 레퍼런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MPC의 구성 요소 중 첫 번째는 옵티마이제이션 솔버입니다. MPC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최적화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인데요.
즉 제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 순간마다 입력값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최적의 해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옵티마이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옵티마이저는 MPC 컨트롤러의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 모델을 통해 생성된 상태 X와 출력 예측값 Y 그리고 비용 함수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최적 입력 시퀀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플랜트 모델은 제어 대상이 되는 실제 시스템의 동력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모델을 말합니다. 즉 어떤 입력을 주어졌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해주는 역할을 하며 MPC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옵티마이저가 어떤 제어 입력을 시도했을 때 그 입력이 시스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이 플랜트 모델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최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플랜트 모델은 MPC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리얼 시스템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피드백 제어 구조의 실제 시스템, 즉 진짜 플랜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리얼 시스템에 나오는 값은 실제로 제어 입력을 받아서 동작하며 센서를 통해 나오는 측정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랜트는 MPC 안에서 미래 동작을 예측하기 위한 가상의 시뮬레이션 모델이고 리얼 시스템은 그 입력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실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입니다. 현실의 제어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모든 상태 변수와 외란을 센서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센서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값을 바탕으로 이런 출력값이나 측정된 외란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변수를 추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센서 데이터를 더 보완하게 되어 최적화에 필요한 정확한 현재 상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PC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에 기반해서 동작합니다. 먼저 Receding Horizon Control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MPC는 매 시점마다 일정 시간 동안 미래의 시스템 동작을 예측하고 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제어 입력 시퀀스를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된 입력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첫 번째 제어 입력값만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점이 되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호라이즌을 한 칸 이동시키고 예측과 최적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Receding Horizon 이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Constrained Optimization입니다. MPC는 단순히 출력값을 목표에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어 입력이나 시스템 상태에 제약이 있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제어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원리를 반영한 MPC의 작동 순서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점 K에서 출력값 Y나 측정된 외란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변수까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를 통해 추정하여서 제어 대상의 현재 상태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측 구간 동안 미래의 시스템 동작을 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된 입력 시퀀스에 대해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고 이 값을 최소화하는 제어 입력 시퀀스를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된 최적 제어 시퀀스 중 처음 제어 입력만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고 다음 시점에서는 새롭게 얻은 시스템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최적화 과정을 반복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MPC의 일반적인 수식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내부에 존재하는 시스템 모델은 실제 시스템의 동작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MPC 컨트롤러 내부의 예측 시뮬레이션에 사용됩니다. 이는 두 가지 함수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상태 전이 함수인 F 함수는 현재 상태에서 다음 시점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상태와 제어 입력뿐만 아니라 외란 또는 프로세스 노이즈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실제 시스템은 항상 불확실성과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예측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함수는 출력 함수로 현재 상태에서 센서로 측정 가능한 출력값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센서로 출력을 측정할 때 항상 잡음이 발생하기에 출력 측정 후 노이즈가 입력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태 전이 함수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할지를 예측하고, 출력 함수는 외부에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를 예측합니다. 두 함수 모두 제어 입력과 현재 상태를 입력으로 받으며, 그 결과로 예측된 상태 x와 출력 y가 MPC의 비용 함수 계산과 최적 입력 선택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옵티마이저가 내부의 플랜트 모델을 사용해서 미래 일정 시간 동안의 상태와 출력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입력 시퀀스를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일반화된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최적화 문제식입니다. 이 수식은 MPC가 미래 예측을 수행하면서 고려하는 두 가지 핵심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지 코스트는 시간별 상태와 입력을 평가하고, 터미널 코스트는 예측 끝 지점에서의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두 항 모두 시스템이 따라야 할 기준 또는 제약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MPC의 제어 목표에 맞춰 설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비용 함수와 예측 모델에 더해서 MPC가 갖는 큰 장점 중 하나인 제약 조건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MPC는 단순히 최적의 입력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입력이 시스템이 만족해야 하는 모든 제약 조건들도 충족하도록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측 구간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앞서 MPC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모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MPC가 어떻게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MPC는 기본적으로 모델 기반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특성과 구조, 성능, 계산 복잡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형태는 리니어 MPC입니다. 이때는 시스템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간불변 선형 모델로 가정하고, 소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상태 방정식과 출력 방정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MPC는 단순히 예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제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 함수와 제약 조건을 함께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어 목적과 시스템 제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문제의 일반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식을 보시면은 2차 비용 함수와 선형 제약 조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니어 MPC의 전형적인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리니어 MPC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보다 일반적이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MPC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론리니어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이 존재하는데요. 이 방식은 이름 그대로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MPC의 형태입니다. 즉, 시스템의 동력학이 선형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비선형 상태의 예측 모델과 임의 형태의 비용 함수, 비선형 제약 조건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한 구조를 따를 필요가 없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로버스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 존재합니다. 이 방식은 예측 시기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외란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즉, RMPC는 예측을 하나의 값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해 여러 샘플을 생성하거나 확률 분포상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제어 동작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논리니어 MPC와 로버스트 MPC는 비선형성, 불확실성, 외란 등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계산량이 커지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제어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차원 최적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에서 성능과 계산 시간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계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존의 최적화 계산을 신경망 기반 근사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슬라이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전통적인 MPC의 구조이고,
오른쪽은 동일한 입력 출력 구조를 가지되 내부의 최적화 연산을 신경망 기반 컨트롤러로 근사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PC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과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MPC는 시스템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미래의 시스템 동작을 예측하고 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제어 입력을 결정하는 예측 기반 최적화 제어 기법이었습니다. MPC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구조로 구성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적의 입력 시퀀스를 계산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솔버와 두 번째로는 시스템의 동작을 수학적으로 묘사한 플랜트 모델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스템의 실제 상태를 추정하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MPC의 전체적인 구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MPC의 핵심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Receding Horizon Control과 두 번째는 Constrained Optimization이었습니다. 이처럼 MPC의 구조와 수식, 다양한 형태까지 폭넓게 개괄적으로 다루었고, 이후 다음 섹션에서는 리니어 MPC를 기준으로 실제 구현 단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